요런 투시 공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인물은 넣어놨어요. 배경을 야외 배경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학교 배경을 넣을 수도 있어요. 둘이 딱 이래야 눈이 마주치잖아요. 지금은 얘가 너무 불손한 곳을 보고 있어요. 눈을 좀 봐줍시다. 훨씬 자연스럽죠. 이렇게 바꾸면. 메타인지가 잘 안 되는 편인 것 같은데 스스로의 실력을 가늠해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뭔가 계기가 있으신가요? 몇 년 동안 실력 그대로인 것 같아서. 자, 2013년도, 14년도, 25년도까지 다 받았어요. 저 너무 설레는데요. 왜 늘지 않는다고 느끼시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저희 반 친구들한테도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커미션 받는 건 좋은데 커미션만 받다 보면 실력이 늘기가 조금 어렵다. 그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커미션은 보통 내 그림에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커미션을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의뢰를 넣은 분들이 좀 보수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던 것을 좀 더 반복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성장을 위해서는 내가 좀 망치는 한이 있더라도 자꾸 삽질도 좀 해보고 그래야 그림이 느는데 그런 과정들이 병행되기 좀 어렵다고 해야 되나? 커미션이.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 늘기는 느셨는데 본인이 어떤 공부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성장을 했다라고 느끼시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전반적으로 큰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2023년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늘고 있기는 해요. 다만 그 는다고 느끼기 좀 어려웠던 이유는 내가 시도해볼 것도 좀 해보고 안 해보던 시도들을 해보면서 하나씩 내 걸로 좀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요리사가 지금은 라면 하나 끓일 수 있으면 그 라면이 너무 맛있으니까 라면을 계속 이제 오더를 받은 거죠. 새로운 요리를 만약에 연습을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요리를 처음에 완성을 했을 때는 이거 자체가 아무래도 실패를 하면서 만들겠죠. 근데 사람들은 실패한 것을 돈 주고 사고 싶어 하진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울님이 제일 잘하는 초창기에 이 사람은 이걸 잘해라는 것 때문에 넣었던 부분만 계속 손에 익어 가게 되고 내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에는 시간과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들어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점 시간을 덜 쓰게 되는 그러면서 더더더 내가 잘하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창작이 가능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창작을 하려고 하면 스토리부터 전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창작이라고 하면 갑자기 어떤 천사 같은 어떤 아이디어가 내려와서 갑자기 뾰룡 하면서 되는 걸 상상을 하지만 사실은 뇌를 계속 쓰면서 그 창작의 그 부분이 더 발전할 수 있게끔 계속 자극을 주는 게 좀 필요한데 그 자극을 계속 주다가 안 주기 시작하니까 더더욱 쓰기가 좀 어려워지신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한울님이 보시기에 난 이게 조금 안 느는 것 같아. 나는 이게 사실 되게 잘하고 싶은데. 라는 포인트가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공간감을 좀 잘 내고 싶다. 그러면 한울님이 보시기에 공간감을 잘 그리는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처럼 그리면 여한이 없겠다 하는 그런 느낌? 네이버 웹툰의 연우의 순정, 이솔 작가님이랑 그림자의 밤, 용 작가님 정말 좋아하거든요. 일단 보니까 어떤 취향인지 알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그리시는 만화나 스토리의 분위기랑도 되게 잘 어울리거든 참고하시기에. 네, 커미션만 하시고 창작으로 잘 안 하시는 이유가 스토리가 떠오르는 게 없어서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좀 약간 여유가 없으신가요 요새? 뭐 금전적으로든 아니면 심리적으로든?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커미션으로라도 그림을 그리는 게 나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아예 안 그리는 것보다 나으니까.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도 내가 여력이 있을 때나 사실 가능한 거고 정말 그 하루하루 그리는 것만으로도 벅찰 때도 타이밍상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좀 어렵긴 해요. 그쵸? 근데 만약에 그림이 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라고 하시면 왜냐면 저한테 물어보셨다는 거는 그래도 계속 갈증이 있으시다는 거니까
그 갈증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시다고 하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선 조금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커미션 이렇게라도 받는 이유가 이렇게라도 그림을 그릴 강제성이라도 만들려고. 그러면 커미션을 받는 거는 주변 지인분들한테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모르는 분들한테 받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아는 분이라고 하면 금액을 좀 저렴하게 해서 내가 좀 나한테 공부가 될 수 있는 그림을 좀 그리는 쪽으로 내 성장에 좀 도움을 달라 하면서 받는 방법도 있긴 하거든요. 정말 친한 지인이라고 하면 내가 그림이 더 늘면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내가 그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좀 딜을 해볼 수 있으니까. 아예 모르는 분들? 그러면은 그 방법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일단 아까 얘기하셨던 말풍선, 공간감 얘기랑 인체를 그릴 때 좀 신경 쓰면 좋은 부분들 이렇게 크게 세 개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말풍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무조건적인 정답이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참고만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파지지직하고 펑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물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오랜만이지? 그 다음에 이렇게 가거든요. 순서도 헷갈리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같은 경우 만약에 너무 가리는 게 싫다, 그러면 요렇게 해서 손은 조금 보이게끔 요렇게 해버리면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훨씬 안 헷갈리고 얘부터 봐야 되는구나 하고 막힘없이 볼 수 있게 돼요. 근데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작가가 얼마나 잘 그리느냐는 이 다음 문제고, 일단은 내가 봤을 때 헷갈리지 않게 잘 읽을 수 있느냐, 요게 더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실 때 처음 콘티 과정에서 처음 짤 때부터 이런 부분들을 미스가 없게끔 콘티 과정에서 조금 더 정리를 해주시고, 입시하는 친구들한테도 얘기 많이 해주는 건데, 이렇게 애매하게 중간으로 배치를 하면 얘를 여기 단계에서 읽어야 될지 여기 단계에서 읽어야 될지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보면 1번 컷과 2번 컷과 3번 컷과 4번 컷에 지금 보면 1, 2, 4컷에 모두 지금 걸쳐져 있는데, 이렇게 되면 도대체 이거를 생각을 하는 이 사람이 누구지? 라고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더 배치를 바꿔준다는 거. 지금 이 A라는 인물이라고 하면 요 친구가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A가 명확하게 보이는 컷에서 이렇게 말풍선을 꼬리를 끌어서 배치를 해주는 쪽으로. 제가 이제 연습하면서 그렸던 컷인데, 아까 처음에 공간에 대한 거를 물어보셔서 지금 보면은 인물이 다 한 명 한 명 배치가 있고 공간이 배치되어 있는 컷들이 많이 없는데, 지금부터는 좀 만화 모작을 해보시면 좋아요. 근데 만화 모작을 하실 때 이를테면 요런 투시 공간을 먼저 그려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아요. 요런 투시 공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인물을 먼저, 요거는 이제 러프로 잡았던 인물 배치인데 요렇게 잡아놓고 거기서 요렇게 인물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 인물을 넣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배경을 야외 배경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학교 배경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경을 내가 입체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거를 얼마든지 요렇게도 바꿔줄 수 있거든요. 참고로 요거는 모작이고요. 그림체나 이런 건 제가 조금 바꿨고, 그리드를 잡아놓고 그 위에다가 다시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배경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입체에 대한 이해가 되고 나면 이제 이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런 모작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배경 공간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다른 컷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이앵글 컷인데 이것도 모작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공간을 예를 들면 저 이거 영상으로 대충 뽑아놓은 건데, 그리실 때 이런 식으로 처음에 공간 배치 잡고 인물 넣고 거기서 이제 투시선으로 그리드 잡고 인물을 이렇게 그리는 이런 연습들이 좀 되고 나면 이 위에다가 인물 그리는 거는 그래도 비교적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배경 원래 있던 배경대로 바꿔도 괜찮지만, 이를테면 요거를 미술학원으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습들이 좀 필요한데, 이거를 하려면 처음부터 바로 그림을 그리시기보다는 배경을 어떻게 내가 공간 안에 배치를 하고 그릴지를 좀 연습을 해보시는 게 필요한데, 처음부터 내가 창작으로 다 모든 것들을 그린다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작품을 픽스를 하시면 그 만화 작품을 보면서 따라 그려보시고, 3D 소재로 배경 구입하셔서 그린다고 하면 거기다가 인물도 박스로 도형을 시켜서 배치 잡아놓고 그리는 거, 그런 연습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박스로 그린다는 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레이아웃 배치 잡고 하고 나면
이렇게 도형화로 먼저 인물을 배치를 좀 잡아놓는 연습을 하면 좋아요. 요거부터 잡아놓고 그 다음에 배경이 잡히면 요 빨간색으로 잡아놓은 게 이제 그리드 단계인데 요 과정을 굳이 안 하셔도 되긴 하죠. 만약에 소재로 해서 그리신다면. 근데 꼭 필요한 건 요 도형화 과정. 인물이 어떻게 배치가 될 건지 이런 것들이 레이아웃이 잡혀줘야 돼요. 그래야 그 위에다가 이제 그리는 건 훨씬 쉬워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과정들이 좀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공간감 그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 연습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간감을 좀 내고 싶다면.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인체에 대한 얘기 마지막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살짝 몸을 좀 틀어주는 거예요. 좀 더 갸웃하는 느낌도 좀 더. 만약에 이렇게 웃는다고 하면 약간 노린 미소같이 보이면서도 그래도 이 친구 매력있다. 그래서 좀 더 얼굴 표정이 집중될 수 있게. 그리고 이 친구는 빨리 병원을 가야 돼요. 어깨가 다쳤어. 이 정도 얼굴을 돌린다고 하면 여기서 요 정도 팔 느낌이면 좋거든요. 그리고 이 앵글이라고 하면 지금 약간 위에서 보는 앵글이거든요. 어깨 윗면이 보이는 각도로 딱 봤을 때. 그렇다는 거는 이 앞에 있는 인물도 하이 앵글이 돼야 돼요. 그렇다는 거는 귀가 이렇게 오는 위치가 조금 더 이쪽으로 오고 눈썹 뼈의 위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 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안경이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느낌이에요. 둘이 딱 이래야 눈이 마주치잖아요. 지금은 얘가 너무 불순한 곳을 보고 있어요. 원래 이 친구의 시선 방향대로라면 눈을 좀 봐줍시다. 훨씬 자연스럽죠. 이렇게 바꾸면. 근데 워낙 표현하고 싶은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워낙 명확하셔서 앞으로 이런 공간감 내는 거나 연습하시는 것들에 따라서 많이 늘 것 같아요.